네, 경제신문 쉽게 읽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디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상승한다는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이 디플레이션인데, 그럼 물가가 떨어지면 과연 좋은 점만 있을까요? 물가가 하락해도 오히려 경제가 침체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경제 전반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란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왜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할까요? 코로나 시기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금리도 계속해서 낮추면서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시중에 돈이 점점 많아지니까 화폐 가치는 점점 하락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짜장면 한 그릇에 3,000원만 주면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짜장면을 7,000원, 8,000원 주고 먹어야 되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직장인분들이나 자취하시는 분들도 물가 상승이 정말 많이 체감이 되실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점심 먹으러 나가면 6, 7,000원짜리 점심 메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점심 한 끼에 10,000원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볼 때도요, 똑같이 일주일치 장을 보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거두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제발 물가가 빨리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은 워낙 물가가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를 할 테고, 기업 입장에서도 물건이 잘 팔리니까 생산과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히 경제 전반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물가가 고점을 찍고 서서히 안정화가 되어가는 것은 당연히 지금 말한 것처럼 소비와 생산이 늘어나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지만요, 일정 수준 이하로 물가가 더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때는 경제 침체가 발생합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경제에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왜일까요? 먼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이나 생산 원가가 상승해서 물가가 오르는 비용 인플레이션이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가 과열되면서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수요 인플레이션,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원자재,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이런 비용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유류세를 인하한다거나 대체 에너지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랑 원자재 공급 계약을 따로 체결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가 과열되면서 수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높여서 시중에 돈을 다시 거두게 됩니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은요, 이 비용 인플레이션과 수요 인플레이션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서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면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쓰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구매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이때 이제 구매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물가가 좀 안정화가 되면 좋은데, 안정화가 된 이후에도 사람들의 구매력이 유지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구매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디플레이션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하면요, 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당연히 판매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게 재고로 남으면 안 되니까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게 됩니다. 더불어서 기업들은 물건이 안 팔리니까 가격을 더 낮춰서라도 판매를 하려고 하겠죠. 그럼 다른 경쟁 기업도 같이 가격을 내려버립니다.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 가격을 낮춰서 팔면 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집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 위한 투자도 안 하게 될 것이고요. 가격을 낮춘 만큼 더 저렴한 제품을 사용하게 되고, 그럼 품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계속해서 뒤처지게 되고요. 제품이 안 좋으니까 수출도 잘 되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도산을 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게 되겠죠. 더불어서 물건이 안 팔리니까요, 기업들은 이제 더 많은 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정리하거나 해고를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고용이 감소하고 사람들이 직장을 잃으니까 더욱더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경제 침체가 이루어지고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겪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일본에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가 되고 일본 국민들이 돈을 안 쓰게 되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렇게 일본 경제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2012년에 이 아베노믹스라는 양적 완화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경제 상황 자체는요. 인플레이션이 와서 뭐 물가가 오르니까 경제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경제신문에서 자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차라리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와버리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디플레이션이 왜 더 위험한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혹시라도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